11페이지 하단에 질소산화물 보도록 할게요. 질소산화물. 질소산화물 같은 경우에는 그 질소산화물이니까 NO나 NO2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전에도 SOX 그러면 SO2, SO3를 주로 얘기를 하는 거고 질소산화물 그러면 NO, NO2를 주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질소가 포함되어 있는 연료 같은 것들을 연소를 시키면 나오는 게 NO, NO2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주로 황 같은 경우에는 SO2로 나오는 비율이 더 많다라고 했잖아요. 얘는 NO로 나오는 비율이 더 많아요. 그래서 일산화질소로 나오는 경우가 보통 한 90% 정도라고 하고 이산화질소로 나오는 경우가 한 10% 정도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NO로 나오는 비율이 훨씬 더 많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질소산화물 같은 경우에는 NO와 NO2, 일산화질소와 이산화질소의 생성 비율이 보통 90대 10 정도로 배출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조금 전에 제가 한꺼번에 다 설명을 드려서 황산화물 같은 경우에는 SOX 같은 경우에는 인위적인 배출량하고 자연적인 배출량이 거의 엇비슷하다라고 했잖아요. 자연적으로 배출되는 것도 많고 인위적으로 배출되는 것도 많고 이렇게 보시라 그랬고 일산화탄소만 예외적으로 인위적인 배출량이 많다라고 했고 나머지는 자연적인 배출원이 많다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녹스 같은 경우에도 자연적으로 배출하는 양이랑 인위적으로 발생하는 발생량이랑 비교를 하면 녹스는 자연적으로 배출되는 양이 더 많다. 자연적으로 방출되고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양이 많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얘가 뭐 질소산화물의 정의 아닌 정의, 뭐 특징은 아니고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되는 내용이라고 보면 이제부터는 특징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특징을 보시면 질소산화물의 전반적인 특징이에요. 질소산화물의 전반적인 특징. 그러니까 NO와 NO2의 전반적인 특징을 보면 질소산화물 같은 경우에는 질소가 포함되어 있는 연료를 연소할 때 생기는 거예요. 맞죠? 질소가 포함되어 있는 연료를 연소할 때. 근데 질소가 포함되어 있는 연료를 연소할 때 녹스가 생기는 건데 이때 질소가 포함되어 있는 연료 안에는 수소도 있고 탄소도 주로 있거든요. 그래서 질소가 포함되어 있는 연료를 연소를 하는데 연소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완전 연소와 불완전 연소로 나뉘잖아요. 근데 녹스 같은 경우에는 완전 연소 시 많이 발생을 해요. 완전 연소 시. 그래서 연소를 할 때도 완전 연소 시 배출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완전 연소할 때 배출이 된다. 그럼 여러분들이 완전 연소할 때 배출이 되고 완전 연소했을 때 배출량이 증가를 하거든요. 배출이 되고 배출량이 증가를 해요. 그러면 완전 연소의 조건 아세요? 완전 연소의 조건. 3TO라고 주로 얘기를 하잖아요. 3TO 들어보셨죠? 3TO라고 하는 게 보통 완전 연소의 조건 3T라고 얘기를 하는데 3T가 처음에는 그 연소를 할 수 있는 충분한 타임, 체류 시간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연소를 하려면 내가 태우려는 연료와 그 다음에 주변에 있는 공기와 충분히 교반과 혼합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타임과 터뷸런스, 혼합, 교반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그것과 세 번째가 뭐예요? 타임, 터뷸런스, 템퍼러처. 그래서 충분한 높은 온도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완전 연소를 하기 위한 조건에 잘 맞춰주면 녹스가 많이 발생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완전 연소 시 배출량이 증가한다는 얘기는 체류 시간이 어떻고 길고 충분한 체류 시간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교반이나 혼합 같은 것들이 충분하고 터뷸런스가 크고 그 다음에 높은 온도. 왜냐하면 완전 연소가 되면은 높은 온도가 올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완전 연소가 되면. 그래서 온도가 높았을 때 녹스 발생량이 증가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질소산화물은 뭐 할 때 많이 발생한다고요? 완전 연소 시. 그러면 우리가 보통 연소시설에서 질소가 들어가 있는 석유를 주로 사용하는 게 자동차예요. 그럼 석유 같은 그 질소 화합물이 많이 들어가 있는 탄화수소 화합물을 많이 사용하는 게 이제 자동차라고 생각하면
자동차는 완전 연소하려고 우리가 이렇게 운전을 하잖아요. 악셀을 팍 밟을 때 가속이 되죠. 속도가 붙으면서. 그때 완전 연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녹스는 자동차를 운행을 하는 자동차 연소시설, 이거를 내연시설이라고 하는데, 이 내연기관에서 운전을 할 때는 언제? 가속 시 많이 발생을 하는 거고, 그러면 일산화탄소랑 탄화수소 같은 경우에는, 일산화탄소 아직 하지는 않았지만 어제 언급을 했으니까, 탄소가 완전 연소되면 CO2라고 나온다고 그랬는데, 탄소가 완전 연소 안 되고 산소가 부족해서 불완전 연소가 되면 일산화탄소라는 CO로 된다 그랬잖아요. 기억나시죠? 그리고 연료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탄화수소도 불완전 연소가 되면 잘 타지 않고 탄화수소가 그대로 나와버리거나, 탄화수소는 약간 휘발성이 있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새요. 새기 때문에 아직 거기까지는 하지 않았으니까 얘가 완전 연소 시 배출량이 증가하기도 하지만, 자동차의, 즉 내연기관에서 운전을 할 때에는 완전 연소를 하기 위한 조건의 운행 상황이 언제냐면 가속 시에 많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자동차 가속 시에 많이 발생을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되셨나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러니까 자동차 가속 시에는 불완전 연소가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반대로 자동차가 가속할 때는 녹스라는 완전 연소 시 발생하는 물질이 많이 형성된다라고 하면, 반대로 탄화수소라든지 일산화탄소 같은 것들은 불완전 연소할 때 많이 생기는 거니까 완전 연소할 때는 어때요? 얘네가 적게 생기는 거죠. 그쵸? 탄화수소나 일산화탄소는 적게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게, 탄화수소가 불완전 연소가 된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완전 연소가 된다는 얘기는 충분한 산소와 만나서 H는 H2O, C는 CO2를 이렇게 배출이 되는 거니까, 완전 연소 때는 탄화수소가 많이 배출하지도 않고 일산화탄소가 많이 배출을 하지도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세 번째로는 어제 했지만 얘네가 헤모글로빈과의 결합력이 어떻다 그랬어요? 크다라고 했죠? 그래서 헤모글로빈과의 결합력이 크다. 그래서 어제 다 설명드린 거니까, 원래 헤모글로빈은 산소와 만나서 옥시 헤모글로빈을 형성을 시켜야 되는데, 만약에 여기에 일산화탄소가 들어온다라고 하면 일산화탄소와 결합력이 200배에서 300배 정도가 크다 그랬고, 일산화탄소보다 결합력이 큰 게 질소산화물 녹스라고 했어요. 그래서 NO나 NO2 같은 것들이 헤모글로빈과의 결합력이 커요. 정확하게 말하면 NO2가 이산화질소가 헤모글로빈과의 결합력이 크고, 이 헤모글로빈과